북아프리카 수단의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로 고립됐던 우리 교민 28명이 성공적으로 구출됐습니다. 인접국인 사우디의 몸을 피한 교민들은 군 수송기를 타고 오늘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수단에 살고 있는 교민 28명이 무사히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단에 체류하는 교민은 모두 29명인데 한 명은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28명은 어제 육로를 통해 수도 하루툼을 출발해 약 850km 떨어진 포트 수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군용기에 탑승해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 도시인 제다로 이동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당장 귀국을 원하지 않는 2명은 남고 나머지 26명이 대형 수송기에 몸을 싣고 오늘 오후 4시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명 프라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아무런 피해 없이 철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전 과정에서는 초기부터 우리 군용기,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 특전부대 경호 요원이 총동원됐습니다. 수단에서 각국 외교관과 외국인의 철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숨을 건 수단인들의 피난 행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금까지 수단 군벌 간 교전으로 적어도 400여 명이 희생됐고 부상자도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And there is no enough food. It's very difficult to get water now. And also we don't have electricity. 군벌 간 분쟁이 내전 양상을 보이면서 국가 붕괴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들의 휴전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열리는데요. 주요 일정과 의제 먼저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행이 조금 전 워싱턴 DC 근처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부임한 조현동 주미대사와 필립 골드버거 주한 미국 대사, NSC 조정관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영접을 나왔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군 의장대도 도열해 12년 만에 한국에서 온 국빈을 맞이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과 국빈 방문을 기념해 워싱턴 DC 시내 곳곳에선 태극기가 걸린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먼저 동포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지 시각 25일부터 알링턴 국립묘지와 한국전 기념공원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합니다. 핵심 일정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현지 시각 26일 열립니다. 북핵 위기에 대응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내용을 얼마나 구체화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미국의 핵자산 운영 과정에 한국이 일부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문서화될지가 관건입니다. 또 한미 간 정보 공유 강화, 우주 분야 협력 등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외신과의 인터뷰로 논란이 촉발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중국과 대만 문제에 두 정상이 어떤 수위로 합의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는 120여 명의 기업인들도 함께했습니다. 한미 정상들이 풀어야 할 경제 현안들이 만만치 않은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압박 속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한 내용이 출국 직후에 공개됐습니다. 일본에게 100년 전의 일로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고 충분히 설득했다고도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전에 가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주요하게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조해온 배경과 관련해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자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설득에 있어선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도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제3자 변제 방식과
이후 논란이 됐던 한일 회담의 배경에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 있었음을 외신 인터뷰에서도 강조한 겁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타협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미동맹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일본과 화해하려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조치를 취한 것을 가장 주목할 만한 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와 교정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어제 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LH가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기 피해로 날린 전세 보증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거나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그 채권을 이 경우에만 국민 세금으로 대납해서 돌려주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달라는 인천시의 건의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특별법 범위에서 지원하겠지만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지원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얻으려면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증명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이 됐던 경매 최우선 변제금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은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을 어쩔 수 없이 올려줬는데 금액이 임대차 보호법상 기준을 넘어가면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가운데 70%는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준도 근저당권 설정 시점으로 하다고 보니 고인이 되신 분들도 다 변제를 아예 1원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정부는 경매가 이미 끝나 살던 집에서 퇴거당한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240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건물에서 불이 나 투숙객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2만 7천 톤급 여객선이 출발 1시간 만에 엔진 고장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실외기 등이 어지럽게 놓인 건물과 건물 사이. 마치 띠를 이룬 것처럼 외벽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일렁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한 10층짜리 호텔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습니다. 숙박시설 외벽 건물 사이 공간에 거기에 불이 나서 이 불로 투숙객 1명이 연기를 마셨고 64명이 급히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북 군산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난 폭발 사고로 작업 중이던 40대 직원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공장 외벽과 지게차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고체 화학물질이 반응을 일으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810명 규모의 여객선이 엔진 결함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배에는 승객 155명이 타고 있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 2월에도 엔진 부품 결함으로 7주 동안 결항했는데 운항을 재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엔진에 고장이 났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